부자 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인생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물어보시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답하는 답변일 겁니다. 바로 책을 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책을 안 읽습니다. 근데 안 읽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진짜로 너무 안 읽는 수준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면 제가 책 읽는 분을 한 20번 타면은 한 3분, 2-3명 볼까 말까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3명 보는 게 아니라 한 20번 타야 한 2-3명 보는 정도? 거의 다 게임하시고 계시고 거의 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있고 아니면 카톡하고 거의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위에 있는 광고도 안 봐. 맞죠? 요즘에 다들 그냥 고개를 다 숙이고 계셔가지고 아예 뭐 그 얼굴도 사실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사실 사람들이 지금 책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통계에도 나오는 게 이게 21년도 통계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독서 실태조사라고 해서 21년도에 한 통계를 보면은 19년도 대비해서도 급감하고 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아마 더 급감했겠죠? 보면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까지. 그러니까 오디오북이면 사실 책을 읽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모한 수준인데 이것까지 다 끌어모아도 47.5%가 독서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과반수를 넘었어요. 1년에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예 책을 안 본다. 자, 종이책이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명은 아예 책을 한 권도 안 보는 거죠. 이게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입니다. 1년 내내 안 보는 건데 이 떨어지는 폭을 보세요. 19년도만 하더라도 52%가 그래도 1년에 한 권은 봤어요. 근데 지금 40%입니다. 그럼 아마 23년에 올해 말에 또 하겠죠? 아마 30% 초반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10명 중에 7명은 이제 한 권도 안 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령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20대는 그래도 그 학생 때를 이제 벗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도 했으니까 좀 많이 읽어요. 20대. 그리고 20대는 왠지 좀 감성이 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좀 감성이 좀 있으니까 소설도 좀 보고 시집도 보고 뭐 수필도 보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70에서 60으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60%가 보는데 30대 56, 40대부터 급감하죠. 44로 줍니다. 50대 33, 60대 이상은 22%입니다. 그러니까 50대만 돼도 한 10명 중에 7명은 아예 안 보시는데 그러면 1년에 한 권도 안 본다는 거는 아마 평생 안 보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자책은 뭐 당연히 아직 뭐 보급이 좀 덜 되기도 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급감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전자책이 많이 보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23년이 되면 뭐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 종이책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전반적인 독서율은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문을 볼까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신문 구독률을 보면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70%가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러니까 10집 중에 7집이니까 사실 우리가 저 옛날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문 배달을 되게 흔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도만 하더라도 6%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폭을 보세요. 거의 20-30%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23년도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제가 신문을 한 3개를 구독하거든요. 종이신문을. 근데 종이신문 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고 글을 읽는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책도 안 보죠. 신문도 안 봐요. 그러면 이 읽는다는 행위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거죠. 이제 살면서. 거의 하루에 읽는다는 게 뭐 회사 일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없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서 정보를 어딜까요?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얻겠죠. 이게 2019년도인데 유튜브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이라고 하는데 460억 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2019년도니까 지금은 한 2배는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좀 해봅니다. 연령대별 유튜브 이용 시간을 보면은 10대가 2,500분, 그러니까 60분이 이제 1시간이니까 64, 24 거의 한 40시간을 쓰는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쓰는 건데 이 30대, 40대가 좀 적게 쓰는 거는 아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들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보급률이 아마 2019년도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다 2,000시간대 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좀 해요. 그만큼 대부분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무언가를 접하지 글을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글을 읽는 거는 카톡 말고는 거의 한글을 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정말 제 말처럼 카톡 말고는 한글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서점이 참 문제인데 이 서점 하면 떠오르는 게 교보문고 아닙니까? 이 교보문고가 사실 뭐 다른 뭐 2등, 3등 업체 대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교보문고 하면 그냥 우리 인식은 그냥 서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교보문고가 이제 좀 대명사인데 교보문고 하면은 이런 운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인데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이제 40년이 넘어가지고 요 보면은 뭐 모든 고객한테 뭐 친절하고 뭐 초등학생한테도 존댓말 써라. 책을 서서 읽는 거를 뭐 말리지 말라. 뭐 책을 뭐 빼보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라. 노트에 베껴도 뭐라고 하지 마라. 뭐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지 말고 망신 주지 말고 좋은 말로 타일러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0년 전에 그 창업주가 이제 요렇게 이제 책이라는 거를 훔쳐가거나 뭐 하는 거, 책 보는 거를 뭐 도둑으로 뭐 취급하지 말라. 약간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요거 믿고 지금 만약에 교보문고 가서 훔치면 큰일 난다.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훔쳐가면 바로 그냥 경찰서 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이거 믿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워낙 못 살 때 그때 이제 책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볼 때 그때 이제 만들었던 원칙이라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친절한 서점일 뿐이지 훔쳐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교보문고가 이제 사실 돈이 안 되더라도 이런 어떤 그 국가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라는 이제 국위 선양을 위해서 했던 그 교보문고도 창사 43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거의 40%입니다. 그만큼 지금 서점 업계가 큰 위기고 이제 서점이 앞으로 경쟁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실제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교보문고의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2019년도부터 벌써 이제 왔죠. 원래부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보그룹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걸 한 거죠. 이 서점이 돈이 될 리가 없잖아요. 물론 뭐 가뜩이나 이제 책을 안 읽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왔는데 2020년에는 6억을 영업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은 이제 1,751만 원이야. 그러니까 1,700만 원 정도 이득이 날 거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이제 139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보생명에서 이제 자본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서점이 어찌 보면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 그룹에서.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막 까먹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이제 책을 안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 읽는 수준이 뭐 1년에 막 20%씩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전자책도 안 보고 종이책도 안 보고 다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아질 기미가 보이는가? 이게 딱히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데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면 좀 낫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도 별로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몇 권을 보느냐 봤더니 이제 2019년도에는 뭐 전자책이랑 다 합쳤다고 봤을 때 한 7권 정도 봤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을 채 안 봤는데 그래도 7권이면 좀 나쁘지 않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2021년에는 4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3달에 한 권 정도 본 거야. 3달에 한 권 정도. 근데 이게 23년에는 어떨까요? 아마 한 뭐 2권? 2.5권 정도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반년에 한 권 정도 보는 수준으로 아마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년도, 뭐 20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못 보는 거를 보면은 아마 지금은 급격하게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안 봐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보고 있다. 물론 이제 전체 평균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평일 기준으로 한 12분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면은 자는 시간 빼고 나서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 12분 정도 읽습니다. 그 말은 안 읽는 거다. 그러니까 12분이면은 책 찾아가지고 이제 조금 폈다가 거의 잠드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도대체 책 하나를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야? 맞죠?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책을 읽는 분들, 저는 평소에 책을 읽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를 읽느냐?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걸려야지 한 책을 읽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속도로 읽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재테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책을 읽는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류. 보면은 소설이 거의 26.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봐도 뭐 어찌 보면 뭐 제일 재밌으니까 제일 재밌고 뭐 제일 뭐 즐거운 취미 생활 중에 하나니까 이걸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소설이 거의 한 26% 정도 되고 그리고 수필이 한 11.5% 정도 그리고 재테크 관련된 서적을 보는 분들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물어만 보지 뭐 책을 사서 보는 분들은 100명 중에 8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외가 뭐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국 사람들이 뭔가 책을 통해서 무언가 공부라는 거 물론 뭐 수필이나 소설이 공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뭐 못하겠지만 뭔가 이게 좀 공부겠죠. 성인한테는 이게 공부니까 공부라고 할 만한 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에다가 얼마를 쓸까요? 3만 원 정도 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의 기간이냐? 1년입니다. 1년에 책에다가 3만 원 쓴다. 그러면 아마 술을 먹는 데는 얼마나 쓸까요? 그럼 술 먹는 데는 아마 일주일에 3만 원도 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10,000원에 4캔 요즘엔 좀 비싸져서 더 쓸 것 같은데 1년에 책 사는 데 쓰는 돈이 3만 원이라고 하니까 교보문고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손에서 놔버린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라는 게 통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책도 안 보는데 그러면 현장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공부하려면 뭐 현장을 가야 됩니다. 뭐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균 퍼센트를 따져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 자, 남들은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 대부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노력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노력하기 싫고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냥 말은 하는 거죠. 왜냐? 내가 뭔가 영상을 보니까 부자가 되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거는 싫어. 귀찮고. 근데 뭐 부자가 되는 영상들은 많아. 근데 또 자기 딴에는 또 시니컬해가지고 뭐 저렇게 해서 막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은 막 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해. 그러니까 또 찾아는 봅니다. 근데 가장 쉽다고 할 수 있는 책은 또 안 읽어. 왜냐면 귀찮고 또 힘들거든요. 그리고 책이 또 비싼 것도 아닌데 안 사.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98%? 98% 정도는 진짜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쓰고 싶어요가 맞다고 생각해요. 부자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98명은 저는 그냥 돈 쓰고 살고 싶어요를 부자 되고 싶다라고 말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생하기가 싫은 거죠. 나는 돈 쓰고 살고 싶은 거지 고생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가면은 종목을 찝어주세요라고 하고 부동산으로 오면은 뭐 사야 돼요라고 하는 거고요. 코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사면 되나요? 뭐 사면 돼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인생 날로 먹는 게 없거든요. 이 쉽고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고 빠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있긴 있겠지. 근데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글러먹으면 당연히 결과가 안 좋겠죠. 매주 한 권씩 읽어도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책을 한 1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럼 한 15,000원이면 한 권씩 사는데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인생 최고의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멘토가 없어가지고 제 인생이 안 바뀝니다 하면서 이제는 멘토 탓을 해. 있지도 않은 멘토 탓을 해.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멘토가 왜 당신을 도와야 됩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 부자 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돈 쓰고 싶어가지고 소비만 하고 싶어하는 당신을 왜 도와야 합니까? 우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멘토를 찾기보다는 멘토가 없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그런 말하기 전에 책부터 읽고 책부터 찾아서 보셔야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책을 한 권 읽고 포스트잇으로 후기를 적고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되게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한 2주 걸리기도 하고 뭐 3주 걸리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한 주에 막 2권 읽기도 하고 3권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52개를 꼭 붙여보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꼰대 같은 멘트지만 해봐서 압니다. 해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52개는 1년이 52주여서 그렇습니다. 추석이랑 설날 쉬면 안 되나요?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럴 거면 안 하면 돼. 52개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댓글 또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죠? 저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뭐 재테크해야 되죠? 100% 또 달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책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뭐 읽어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영상이 제가 몇 년 전에도 찍었거든요. 30권 읽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오죠? 너무 많은데요.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실 분? 좋은 책 추천해 주실 분 없나요? 라는 댓글도 달려. 추천까지 이제 해줄 사람을 찾고 있나? 그 정도 마인드면은 부자가 안 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서로 그건 부자가 안 되는 게 맞아.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이게 세상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책을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분은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모른다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 4월 중순입니다. 그럼 올해 몇 권 읽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하나도 안 읽었을걸?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무방하다. 책을 안 읽었으면 잘못 산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고 한번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부자 되겠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소한 책은 읽고 있자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